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봉재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는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전염병 관리 관계상 의혹권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봉재 후보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귀한 시간이니까 요점을 짧게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봄이 오겠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슬슬 몰아치고 시청 앞 나무 가지에도 전부 앙상한 가지만 있더니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벌써 개나리는 지는 점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목련도 벌써 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가나무의 새순이 제일 좋습니다. 꽃보다 더 좋은 실록이라고 저는 그걸 계속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감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구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제가 제일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약을 사실은 많이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더 대통령 당선자께서 구미를 위해서 해놨는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도록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공약 작은 거 만들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지선 때 그때 4차 산업, 탄소 섬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거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죠. 오늘 또 여기 공약은 안 내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적긴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구미를 위한 공약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기 구미시장이 되는 사람은 이거를 얼마나 집행을 잘하고 그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미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미시장도 여당이고 국회의원도 여당이고 중앙정부도 여당으로 되는 게 서로 협력이 돼서 잘 된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천에 올가미에 매여 있는 시장이 어떻게 집권 여당과 국회의원 보고 대통령 공약을 집행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야당인 제가 되어야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시장으로서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성적인 이야기,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KTX 역사는 구미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한 12여 년 동안 계속 구미의 염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KTX 역사는 신설이 사실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KTX 역사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역사를 신설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김부겸 총리를 통해 가지고 구미의 역사를 짓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집행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전에 그렇게 곧될 것 같이 이야기됐던 KTX 구미 역사 신설이 실무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5분에 총리의 힘을 얻고 집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대통령 공약에 넣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을 요구를 했고 그게 구미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미의 KTX 역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똑같이 구미를 위해서 공약을 6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되는 사람이 허황된 공약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라는 행정가로서는 무조건 공약을 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거를 누가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공약에 목이 메이지 않은 사람이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KTX 역사를 우리가 10여 년 동안에 실제 집행을 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걸 알았으면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저 같았으면은 KTX 역사에서 구미역까지 직통하는 도로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순환하는 버스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었고, 거기에 김천에서부터 구미로 내려오는 도로도 2차선에서 요즘 이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 하는 거는 꿈을 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구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소하게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장세용 시장이 집권 여당으로서 또 특별하게 이 지역의 민주당 시장으로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시민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국회의원이 나가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한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구미가 경북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구미가 경주 밀립니다. 경주는 25만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라인에 가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시장입니다. 국회의원을 항상 2명씩 우리가 뽑아놨지만 과연 역할을 잘하나,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짝사랑은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이 짝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구미가 어떤 특정한 당을 향해서 짝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더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간에도 나를 죽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선약이 되겠어도 서울에서 친구 놀러 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내하고 좀 보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야, 내 오늘 급한 일 있으니까 너는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친구를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밀당하고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내한테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서울에서 친구 와가지고 만나자 할 때 만나겠습니까? 야, 내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보자.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고 아마 자기 연인을 만났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느 한 당에 무조건 짝사랑하는 것은 구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쪽에는 이쪽대로 우리도 실리를 취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실리를 취해야 됩니다. 개인 대 개인 간에는 의리도 중요하고 서로 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이익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에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적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자체가 아닙니다. 중앙에서는 구미가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구미는 226개 지자체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국립의료원에 처음 서울 올라가서 닥터김은 어디서 왔어요? 할 때 대구 직할시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간호사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어머 시골에서 오셨군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직할 도시라고 막 그래 강조를 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수환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닥터김, 우리한테는 부산도 시골이에요. 아, 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경북의 수출에 이익의 80%가 넘고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단한 도시고, 사실 세계적으로 인구 40만에 수출이 300억 달러가 넘어가는 도시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도시는 맞지만은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과장들이나 국장이나 그 위에 실장은 보면은 226개의 지자체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울 거는 따로 없습니다. 짝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이쪽에도 요구하고 저쪽에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을 짝사랑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이제는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실지 구미를 위해서 공약을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저 김봉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사저널지 영남 IN저널 발행인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원평동에서 모 후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방청객 중에서 나가다가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들이 이거 놀러 왔나, 질문하는 게 너무 순하고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뭐 동네가 좁으니까 전부 선후배고 이런데 박철에서 하고 싶은 말 사실 다 못합니다, 기자들. 근데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봉재 후보님 지금 여론이 카드라 방송입니다. 잘 말해야 4위 정도인데 4위 가지고 1, 2등도 아니고 4위인데 뭐 때문에 또 나오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구미 5공단 때문에 후보한테 질문했어요. 했더니 5공단은 실패냐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아주 센 건 아니지만은 5공단이 단가도 분양 가격도 낮고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인데 그거를 기자들이 어제 많이 왔었는데 저부터, 저는 질문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질문을 합시다. 질문을.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5공단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인데 왜 출마하는가? 시장 되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그러고 됐을 때 하려는 생각이 일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그 일로 인한 파급성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미치는지, 그 다음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저는 의사가 왜 시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첫째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행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과에 가서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결정하고 또 그 중심이 환자 중심으로 해왔듯이 지금은 구미 시정을 구미 시민 중심으로 구미 시민한테 이익이 되도록 집행을 할 겁니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공단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조금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면은
실패냐 성공이냐 둘 중에 후보 보시면 개선해야 될 게 좀 많다고 봅니다. 지금 3분의 2가 분양돼 가지고 했다 하는 분양의 퍼센트를 보면은 그런 대로 하겠쯤입니다. 근데 그 들어올 때 이 들어오는 기업들의 규모나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현재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또 개선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국가공단이라는 게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도에 구로공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국가산업단지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저희 구미의 1공단입니다.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수시로 정전이 돼가지고 촛불을 찾아가 켜고 프레시를 켰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 시설, 그 다음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이 됐을 때는 우선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공단을 만들면은 서로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 안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상하수도 시설 안 돼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분양이 될 수 있고 분양 가격이 낮은 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김천이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 분양을 해서 비교적 성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됐습니다. 참고로 김천은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알고 구미는 얼마입니까? 5분에 76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김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입니다. 예. 네, 뉴스원의 정호영 기자입니다. 지금 현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이신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셨어요. 혹시 시장님하고 좀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내 경선을 하게 되는 구도로 가는 건지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당내 경선에 떨어지시면은 무소속 출마하실 건지 아니면 드랍하실 건지 그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남할 이야기 많습니다. 저도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물으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서로가 여러 명이 복수의 후보가 생겼을 때는 경선하는 게 원칙이고, 그거는 민주당은 비교적 경선이 깨끗하고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오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한영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인지도는 4위지만은 그래도 좋은 공약과 좋은 비전을 내면은 인지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의료 전문가로서 후보님이 지금 아까 전에 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 백신센터 요거 이제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는데 기존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인프라를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해서는 그래 큰 투자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게 신실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질문 나올 때는 내가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 지선 때
4차 산업으로 나오고 탄소 섬유 단지, 항공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 거하고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현실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동이 이미 경북에서는 바이오가 산업이 벌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처음에 꼭지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꼭지점 찍는데 좀 많이 미흡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잘 돌아갈 때 미리 미래를 생각해서 꼭지점을 찍어서 그 산업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꼭지점 찍는 작업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사실은 가능성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국방 산업이라든지 아직은 의료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IMF 때 거의 다 뭐 정리가 됐지만 그것도 아직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배터리 산업 이것도 아직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산업 하는데 이것도 벌써 조금 꼭지점을 딴 데서 뺏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구미를 생각할 때는 좀 가슴 아픈, 물론 그 전에도 보면은 LG, LCD 넘어갈 때 그때 그 꼭지점을 잘못 잡았네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종합연구소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 실패되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은 많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지금 또 사실은 아까 국방산업 클러스터 했는데 국방산업도 사실 대전 중심으로 해가 헤드쿼터가 돌아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사천의 카이, 그거 중심으로 해가 들어가는 이제 이 장비, 무기 산업이 있고, 구미는 사실 우리나라 유도 무기의 60%가 구미에서 생산되고 탄약의 40%가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굉장히 우리가 잘 따듬으면은 좋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2020년도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그거 할 때 영국 국방연구소를 원래는 창원에 하나 하락하는 거를 지역의 그 당시에 김영건 의원이 사실은 어차피 국방산업연구소도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까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기계 중심으로 장갑차 탱크 중심으로 창원에 하나 가고 유도무기 중심으로 구미에 같이 시작을 하자. 이래가 사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가 또 짝사랑하는 바람에 뭐 창원이 두 개를 다 홀딱 먹었죠. 그런 것들도 꼭지점이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 뭐 기회가 영 없는 건 아니니까 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박은봉 부장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저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질문한 적도 있고 충고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미 관내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김봉재 후보님은 의사로서는 참 인정을 받는데 시장감은 아니다, 이런 여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공천은, 민주당 공천은 장세홍 시장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여론이 많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보님이 나오면서 당원 간의 갈등 분열 및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당우 장상에 시가 없듯이 시장에도 시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구미 갑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사실은 좋은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을 많이 찾아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릴 때 처음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감자튀김을 먹는데 너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감자튀김을 막 해봤습니다. 이걸 성냥개비 같이 얇게도 썰어보고 굵게도 썰어보고 납작하게도 썰어보고 이랬는데 기름만 튀고 맛은 눅눅하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기름 온도도 올리고 감자의 모양도 슬라이스하는 모양도 바꿔보고 했는데 결론은
시가 다르더라고요. 시가. 미국에 있는 수분이 적은 시감자가 그걸 했을 때는 바삭하게 잘 됐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목표로 잡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장점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일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단 거기에서 필요한 거는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00개만큼 중요하다 할 때 그거의 자기 판단 기준만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수없이 결정을 해가 와서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 했는 분보다도 어떤 특정한 직업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변호사 했는 분보다는 저희 외과 의사가 훨씬 더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보고는 왜 변호사 하면서 그 시장 어떻게 하고 이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다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은 감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제일 뛰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 사람 손가락 끊어졌는 거 접합 하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한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감자 농사 짓는 거 잘 하나 하면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의 문제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누구보다도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 예비 후보들 그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쭉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참 그 교육에 관련, 구미에 관련된 교육 발전, 제시, 비전 제시 이런 부분이 심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참 인상적으로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출마 선언을 교육이라는 부분에 마음대로 그걸 가슴에 와닿는 공약이 없네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교육 관련돼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그 지론과 앞으로 교육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교육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지자체장이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당장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열악한 처음 유아 교육부터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조직의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구미시의 직업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 그 다음에 요양사들. 그거는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실은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문제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가장 풍족한 데가 교육부입니다. 그 교육부의 예산을 최대한 따가와서 시의 교육이 잘 되도록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불호하게 대답을 해가 죄송합니다만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HCN 오승훈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실 KTX 구미 3단역 유치를 얘기하셨는데 후보님 오늘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 공약인 KTX 구미역 정차 이게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론이랑 후보님의 공약 또는 비전이랑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실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 사실은 이제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넘어왔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내셔널 백신 센터 같이 뭐 새로운 묘안 같이 후보님만 특별한 묘안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KTX 북삼에 KTX 구미역을 신설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공단역 통해 가지고 구미역으로 오는 게 맞나, 이거는 어느 쪽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구미로 위해서. 지금 시장으로서는 이게 집행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했는 그 안이 틀렸다 맞다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힘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왜 이때까지 집행을 안 했나 이거예요. 지금 집행하라 이거예요. 구미 3단역 저 북삼에서 만드는 게 좋나 나쁘냐, 그것도 저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북삼역을 집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을 집행하랍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집행입니다. 실행입니다. 말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꾼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구미역이 북삼역이 생기든 구미역이 생기든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제 의견보다는 집행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김봉재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구미시 정치 균형 발전에 언론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따로 커피 한잔 하면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고 싶은 분한테는 사실로 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커피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